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정상적인 죽음과 비정상적인 죽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가의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프랑스의 반 게넵이라는 민속학자가 제시한 개념입니다. 방에서 방을 건너갈 때에는 그 사이에 항상 문턱이라는 경계가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서도 하나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는 문턱과도 같은 어떤 의례적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를 넘어 통과를 가능하게 하는 의례가 바로 통가의례가 됩니다. 지난 시간은 상례와 장법, 그리고 장례 혹은 상장례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장례도 죽음의 문턱을 통과하는 의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통가의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인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 사회들이 있을 수 있죠.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공식적인 성인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학을 성인이 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20대를 중심으로는 친구들이 모여 축하 파티를 열기도 합니다. 사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결혼이었습니다. 이때 성년식과 결혼식을 합쳐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결혼을 치러야 진정한 성인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결혼하지 않은 노처녀와 노총각은 어른으로 대접해주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인이 된 다음에는 환갑과 칠순처럼 만 60세나 70세 생일에 자식들이 이를 축하하는 의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사람이 죽게 되고 그 죽음을 계기로 망자를 조상으로 전환하는 일련의 의례가 시작됩니다. 상장례는 바로 이러한 문턱의 역할을 맡는 의례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한 가지 물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살면서 당연하게 거치게 되는 것이 통가의례라고 한다면 정말 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상장례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장례의 대상이 되는 죽음과 그렇지 못한 죽음이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죽음과 비정상적인 죽음이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 문제를 통해 상장례의 의미와 한국인 죽음 간의 변화에 대해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올 때에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에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을 중심으로 나이를 따지지만 죽는 것은 태어난 시점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이 어리거나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납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나 2022년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에도 많은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안타깝고 슬픈 죽음이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장례를 치러주고 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사회적인 위로의 의례도 함께 이루어지곤 합니다. 현대 한국의 장례의 범위는 매우 넓어서 임산부가 임신 중에 유산하는 아이의 경우에도 원할 경우 장례를 치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이런 죽음은 의례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안타깝게 죽은 망자는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죽었고 그들의 후손을 남기지 못한 죽음이라는 의미에서 비정상적인 죽음 혹은 나쁜 죽음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대로 망자를 조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죽음은 무엇일까요? 한국 사회에서 정상적인 죽음 혹은 좋은 죽음으로 여겨지는 죽음이 됩니다. 이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호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죽음을 호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학자들에 따라 크게 3-4가지 정도로 조건을 제시하는데 덕성여자대학교의 이수유 박사는 이를 크게 4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어른일 것이 조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른이라는 것은 성년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례를 마치고 가정을 꾸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자손이 있어야 합니다. 상례는 기본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위해 치르는 것입니다. 부모가 일찍 죽은 자식을 위해 인정상 의례를 올려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죽음, 즉 호상의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셋째, 충분히 나이가 든 상태에서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나이가 드셨다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지요. 적어도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60대에 죽었다고 하면 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60대에 죽는다고 하면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80대 중반이 된 요즘은 80대, 90대에 돌아가셔야 호상이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해당 시대적 조건에서 충분히 연령이 된 상태에서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도 조건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바로 자손의 경제력입니다. 결혼식을 할 때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처럼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보내드리고자 하는 것도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손이 충분한 경제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손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장례식장을 빌리거나 손님을 맡기 어렵다면 부모가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들어서 죽는다고 해도 호상으로 불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한국의 죽음에서 호상이란 이러한 4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만 하는 것이었고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호상이라고 불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상장례의 대상이 되는 죽음이 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상장례의 대상이 되는 정상적인 죽음이 있는 반면에 비정상적인 죽음이 있다는 것이 됩니다. 혹은 정상적인 죽음의 조건에 잘 부합하는 죽음인 호상과 이와 반대에 놓인 나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정상적인 죽음이나 나쁜 죽음을 맞은 망자는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20세기 후반까지도 결혼하지 못해서 어른이 되지 못한 어린아이나 미혼자는 상례나 장례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장례 없이 망자의 시신만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인 장법만 존재하였고 망자를 애도하며 보내는 예법인 장례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호상에서 이루어지는 조상이 될 분의 장법과는 다른 방식의 장법이 동원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쳐야 하는 것이 통가의례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그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정상적인 통가의례의 대상도 되지 못하는 사람이 항상 공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